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 안녕하세요. 서강의 창업가들 진행을 맡게 된 영미어문 전공 2, 3학번 김나연입니다. 이곳 서강의 창업가들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현재까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신 서강대학교 선배님들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운영 중인 기업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 1학번 강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뜸들이다라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Steamer and Steamer라는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82학번 이수정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포넷이라는 핀테크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회사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나 카카오페이나 엘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체리라는 또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계산학과 9학번 박종형입니다. 맨인블루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4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플 때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답변해주는 그런 건강관리 상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02학번 조영린입니다. 저는 에버트레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 서비스는 예투와 에버링크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아티스트와 전 세계 제작자들이 콘텐츠를 항상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풀고자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콘텐츠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자기소개를 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시고 도전적인 분들인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시작하기까지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과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계기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실제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수정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업이라는 무슨 거창한 꿈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애가 아파가지고 하도 이제 뭐 병원은 들락달락 거리는데 그 당시는 이제 여자 엔지니어가 없던 시절인데 여자 하나 뽑아놨더니 뭐 계속 애만 아프다고 병원 간다 이런 또 오명을 안기가 싫어서 그럴 거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강사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기 전에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그만두니까 뭐 저 언제부터 그만둬요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그럴 거면 너 나가서 일 좀 해볼래? 일 좀 해볼래? 준 게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95년도에 6천만 원을 수주를 해서 회사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애 방에서 하게 된 게 지금의 창업 계기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네. 많이 도와주셨네요. 네, 많은 선배들이. 분들이. 네. 강진석 대표님께서는 저는 제가 어떤 정해진 틀에서 경쟁을 해가지고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펼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고부터 사업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제가 진짜 좋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찾은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군복무를 이제 졸업반 때쯤에 저는 하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문화금융 인프라는 저희 아버지가 방송국을 평생 다니셨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예술가가 되게 많았어요. 아티스트가 많았는데 다들 그거를 계속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예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뮤지컬, 뭐 음악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문화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와 제작자들한테 뱅킹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제가 스스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창업하기 그 직전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창업 보육 투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투자만 하는 입장에서는 창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한편 쉬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투자업에서 창업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매우 강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창업의 시작에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방금 말하신 것처럼 창업 이래로 분명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가 제일 힘드냐는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지금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쟁 회사랑 싸웠다면 지금은 AI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더 가장 AI를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는 업종이다 보니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픈을 해가면서 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쓰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솔루션은 아직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해 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해보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냥 창업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사부터 뭐 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비즈니스 개발, 뭐 고도화 이런 모든 것이 어려운데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걸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인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죠. 그렇죠. 네. 그 CEO분들의 그 책임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각각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수정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대표로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냥 평범한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않아요, 저는. 일찍 안 일어나고 뭐 한 7시나 뭐 이렇게 대충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기도 시간 뭐 이런 걸 갖고 그것만 좀 다를 것 같고요. 점심 약속은 꼭 갖는 편이에요. 거의 한 달 내내. 점심에 대부분은 이제 외부 손님들을 이제 만나거나 그런 시간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면 그 시간이 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이. 그렇게 하고 또 오후에는 회사로 들어오거나 또 다른 미팅을 가거나 이렇게 보내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이제 제 공부도 하고 실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밤에. 그래갖고 뭐 12시, 1시 이럴 때까지 요새는 제 비서들이 집에 또 되게 많아요. 아시죠? 제미나이라는 뭐 비서도 있고 또 챗GPT라는 비서 이런 애들하고 같이 밤에는 정말 뭐 제안서도 엄청 많이 쓰고요. 그런 제안서를 집에 와서 그 제 비서들하고 이제 쓰고 이런 밤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업 기획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다 그 밤 시간 한 7시부터 1시 정도 그 시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AI를 하면 박종영 대표님을 빼먹을 수가 없죠. 박종영 대표님께서는 AI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AI를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생성형 AI가 나왔을 한참 핫할 때가 창업 시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전 그때 아무래도 좀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 동기들 중에 이미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실제 개발하는 동기, 그리고 선배님, 그리고 또 관련 이제 업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접근이 다소 다른 기업보다는 유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를 어디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좀 있었고요. 제가 오늘 살짝 보니까 다음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만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적 창업을 늦게 시작하신 조영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에버트레저는 2023년도에 설립되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초기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창업가로서의 멘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수영을 하거든요. 새벽 수영을 월화수목금토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시겠는데요. 운동, 원래 육상 선수였기도 했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화 보는 거랑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머리 비울 때는 이제 영화, 어차피 제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멘탈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도, 네, 기도와 명상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공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산책을 하거나 몸을 걷기 움직이는 정말 좋아요. 네, 걷기. 그런 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을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의 멘탈 관리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강진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달리 F&B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인데요. F&B 사업을 직접 운영해 보시면서 느끼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식업을 왜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사람과 밀접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분야였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사실 서점으로 시작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제품을 공급한다면 음식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으면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외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 워낙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기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중심을 잡고 또 맞춰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 같습니다. 대중들의 기호를 다 맞추기 쉽지 않은데도 제 지갑을 열어가셨습니다. 네, 성공하셨고요. 네,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니까 딱히 뭐 어떤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들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인사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도 사실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하면서는 인사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HR이 가장 중요하고 인사 문제가 잘 풀리면 나머지 뭐 자금 투자 유치나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수정 대표님께서는 저는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잘하려면. 좀 웃기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신뢰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싶거든요. 직원들과도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게 결국은 인사가 해결되는 길이라고 보고 또 고객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지키면서 너무 목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제 감상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배님들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니까 사람, 또 끈기, 책임감,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창업을 꿈꾸고 있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와 있긴 하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 반드시 저는 원하시는 꿈들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이 되게 저도 처음엔 거창하게 느껴지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든지 조금 그런 작은 변화들이라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정 선배님께서는 우리 서강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사업가의 길이 여기서 다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강대 후배분들에게 창업하고 도전해봐라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결코 창업의 길이 험난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배님들을 통한 도움도 받아가면서 함께 또 창업을 해보면 그 누군가의 입학 30주년의 날에 자신의 또 과거를 또 흐뭇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서강대학교가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강대학교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인데 제가 책을 2권을 읽었었는데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사업하는가와
그리고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꼭 그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굳이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창업이 나한테 맞는가? 내가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데 사실 창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90%는 못하게 되고 나머지 정말 다른 경영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역량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창업을 할 때 꼭 다른 사람들이 다 창업하니까 이게 창업의 길이 가장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진짜 진지한 질문을 던져서 내가 사업가로서 정말 행복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하신다면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 창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강의 창업가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